안녕하세요. 몬스터치.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에 대해서 최저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걸 가지고 실제 매장에 적용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게 카테고리는 기본 정보 점검, 사진이나 시각적 요소가 잘 반영이 됐는지, 매장 정보나 설명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고객의 소통이나 리뷰에 대한 부분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 광고가 최적화가 되고 키워드 전략을 잘 세웠는지, 방문 유도가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요 체크를 해보고, 완료 여부와 그 다음에 상중하로 등급 여부를 나눠서 완료가 안 된 미완료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완료가 다 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 상중하 등급 중에 이제 중하, 하 등급부터 계산을 해 나가 본다면은 플레이스도 점점 최적화가 되면서 매출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기본 정보에 대한 점검입니다. 매장명이 검색이 용이하고 직관적인지 확인. 요거는 뭐 브랜드명이나 핵심 키워드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저희 고객사인 아고야 신사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고야 신사라고 치면 이렇게 매장이 잘 나오죠. 그리고 아고야 신사 가로수길점이라고 신사라는 키워드와 가로수길이라는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나 위치 정보 네이버 지도에서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네이버 정보에서 위치도 잘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소를 보면 이렇게 도로명이나 지번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길이 신사역 8분 출구에서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오신 후 박태준 만화에서 골목으로 들어오세요. 요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첫 번째 골목이라는 건지, 그 다음에 박태준 만화회사 골목으로 들어오라고 돼 있는데, 박태준 만화회사가 를 바라보고 오른쪽 편인지 왼쪽 편인지, 뭐 왼쪽으로 끼고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런 주소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찾아가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에 대한 부분은 실제 영업시간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12시부터 22시까지 여기는 뭐 깔끔하네요. 브레이크 타임은 없고, 그래서 영업시간은 잘 운영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락처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 안내, 주차 가능 여부와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차 안내는 정보에 있겠죠. 정보에서 여기에 보면은 주차 가능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고, 최초 60분 4,000원, 추가 요금 30분당 1,000원, 최대 10만원, 그 다음에 발렛 가능, 이렇게 주차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고요. 매장 앞 검정색 발렛 부스,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인근 공영주차장이 어딘지까지 안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정보에도 넣는데, 네, 이렇게 정보에도 잘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 어딘지, 아니면은 뭐 매장 앞에 발렛부스에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지, 뭐 아고야에 왔다고 하던가, 뭐 그 다음에 시간이라던가 요금, 이런 것들도 정보에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사진이나 시각적 요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표사진 퀄리티, 최신 촬영본을 썼는가, 조명이가 색감이 조절을 잘 했는가. 예를 들어서 그 매장의 이미지를 메뉴의 사진이나 퀄리티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들어가서 한번 보면 스페셜 코스가 이렇게 퀄리티 있게 잘 찍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올인원 코스, 이렇게 코스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랑 요거를 봤을 때 뭐가 다른지 크게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셜 코스에는 무슨 살 이렇게 들어가고, 올인원 코스에는 무슨 살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죠. 여기 보면 여기에는 그래도 뭐 부채살, 토시살, 살치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람수라던가 양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여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요 세 개의 차별점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전체로 보여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조금 더 클로즈업 된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뭐 선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진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반영이 돼 있다. 다른 메뉴들 한번 볼게요. 점심 특성 가라아게 덮밥. 여기는 점심 가라아게 덮밥도 비주얼이 되게 좋네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 덮밥, 요것도 잘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에 타레 소스나 이런 것들 좀 뿌려가지고 뭔가 좀 윤기가 나게 찍으면은 또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진의 퀄리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된장죽밥이나 뭐 새우튀김, 치즈 폭탄. 치즈 폭탄이 장난 아니네요. 보니까 뒤에 눕기를 따서 쓴 것 같은데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배경 자체가 갈색으로 다 통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의 퀄리티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메뉴판을 보면 실제 매장에 비치된 메뉴판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메뉴판도 일본식으로 잘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부위별로 설명도 돼 있고, 그래서 메뉴는 세팅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코스, 이제 요런 거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그람수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스페셜 코스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올인원 코스, 스탠다드 코스 이런 거를, 여기에는 스탠다드 코스에 가성비 메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4만원짜리와 32,000원짜리가 1인당 8,000원 차이면 3명이면 2,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게 선호가 되는지를 좀 더 선택을 잘 할 수 있게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사진, 트렌디하고 재료를 강조했고 고화질 사진을 썼는가, 요것도 잘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세트로 나오다 보니까 대파라던가 와사비라던가 파인애플이라던가 버섯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여줘서 어느 정도 비주얼적인 요소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트렌디한 연출이나 재료 강조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요렇게 스페셜 코스나 올인원 코스 메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는 사실 이게 인스타라던가 아니면은 네이버 체험단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썼던 사진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요 플레이스 사진에 대한 매장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너무 작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외관 파사드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여주면서 배경과 어우러지는 음식을 보여주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다, 보충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장 내부 사진, 외부 사진을 이제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좀 따뜻한 느낌을 제공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진에 들어가서 아까 봤던 것처럼 클립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 사진들도 나와 있고, 자, 내부를 한번 볼게요. 외부에는 이렇게 파사드도 잘 나와 있고 분위기 되게 괜찮네요.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룸 형식으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치 형태로도 돼 있고, 그래서 내부 외부 사진이나 이미지가 요거는 이렇게 보니까 딱 일본에 있는 그런 식당 느낌이 나서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도 되게 아늑해 보이고 이런 느낌을 주는 사진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분위기나 아니면 고객 관점에서 좀 따뜻한 느낌이 충분히 나죠. 그리고 고객이 유입할 요소, 포토존이나 방문 모습이나 인기 메뉴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 사진을 들어가서 보면은 노란 자를 터트리는 육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야채랑 같이 굽는 고기가 깍둑 소고기가 있고, 요건 아까 봤던 치즈 폭탄 계란찜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딴 데서 찾아보기 힘든 좀 특이한 사케도 있고, 포인트들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요거 비주얼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이런 포토존이나 고객 방문 모습, 인기 메뉴나 이런 것들 연출도 잘 돼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 소개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에 들어가면 있겠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은 고기부터. 완벽한 소고기의 끝은 바로 아고야입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 가로수길에 위치한 아고야를 찾아오세요. 비싸고 부담스럽다는 편견 2회 리필이 된다. 그 다음에 고기 구울 때 사용하는 숯,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 해놨네요. 그래서 이 매장을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이모티콘을 좀 쓰던가 아니면은 좀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정보를 좀 더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텔링도 잘 반영이 돼 있고, 고객 친화적인 문구 삽입. 고객 친화적인 문구는 이렇게 2분만 주목해 보세요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2회 리필되는, 근데 이게 띄어쓰기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덜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띄어쓰기가 잘 돼 있기는 한데 글자의 문장 자체가 조금 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수만 괜찮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요런 데도 좀 띄어쓰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좀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끔 나눠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혜택, 할인 이벤트나 단골, 지역사회 기업,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식란에 있겠죠. 여기는 설날 영업만 있고요. 소식에 대한 부분이 1월 달에, 이거는 1월 20일부터 12월 30일이겠죠. 이게 요런 내용은 사실 정보성이라서 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스키 초특가 이벤트, 요런 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근데 보면은 한 달에 소식을 한두 개 정도는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골들한테 주는 쿠폰이라던가, 아니면은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리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플러스 친구로 푸시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용 자체가 메리트가 있어서 그 손님들이 방문을 하고 매출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계속 아고야 신사 가로수길점에 대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내가 머릿속에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걸 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브랜딩을 위해서도 이런 소식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게 좋다.